1일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일정 관계로 미국 시장 스팟 코멘트 조현주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새벽 3시 48분 한 4시경쯤에 더 이상 민주당과 재정정책을 합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한 1% 정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트위터의 내용만을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2.4조 달러는 코로나19와 전혀 상관이 없는 정치적 자금이다라고 비판을 하였고 자신들이 제시하는 1.6조 달러를 무시했다라는 점에서 선거 이전까지는 더 이상 합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일단 선거 이전까지 재정정책이 합의되지 않는 점은 이제 경기민감주나 가치주에 대한 실망감으로 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대선 이후에는 무조건적인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현재 지지율이 좀 트럼프가 많이 하락을 하고 또 이번에 합의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대법관 지명에 풀 포커스를 두라라고 지시를 한 점이 오히려 국가보다는 자신의 선거에 좀 더 중점을 뒀다라는 비난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민주당이 만약에 대선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대규모 재정 정책이 가능하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부양책 중단 얘기 나오면서 많이 급락했다가 좀 반등했잖아요. 그 반등한 이유는 뭐 어떤 게 있었어요? 네, 일단은 반등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재정정책이 지연되는 것은 맞지만 이게 완전한 불발은 아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NH 글로벌 투자 전략 15로 발표해 주세요. 예, 월보를 통해서 미국 시장 조금 더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PPT 자료 봐주시고요. 13페이지부터 좀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정부양책 관련해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대선을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좀 확대되는 국면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그 조현주 장관이 추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선물지수가 다시 좀 오르고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연속성은 유효하다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정책이 단기적으로 시행 안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다가 이제 연속성은 지속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제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언급한 대로 이제 대선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언급대로 좀 감안해 보면 여전히 미국에서는 재정 정책이 시행 가능한 상황들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13페이지는 정부가 가진 돈입니다. 1.3조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언제라도 이제 양당이 합의했을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단기적으로 박스권 등락은 좀 불가피하지만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주가의 반등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의 그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6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대선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산업 그리고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는 산업 중심으로 매수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경기민감 가치주입니다. 16페이지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지금 가치주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 2분기의 실적 저점을 좀 확인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가치주가 실적 저점을 통과했었을 당시에는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주가가 견조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었고 특히나 이제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모두 인프라 투자를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와 관련된 경기민감 가치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주택 건설 산업인데요. 18페이지와 19페이지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주택 산업이 상당히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존 주택보다 신규 주택에 대한 경기가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금리화 때문에 주택 수요는 상당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반대로 이제 주택 공급은 회복세가 여전히 느리다라는 측면에서 초과 수요 국면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고 이런 측면에서는 주택건설업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 좀 이어갈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박스권 흐름들 좀 보이고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주가 상승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실적 개선 업종 또 대선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고 시장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 24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중고 반도체 업체인 SMIC에 대한 수출 통제하는 등 대선 전까지는 미국 정부의 대중국 압박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이 최근 2개월 동안 약 6조 원 정도 순유출을 기록하는 등 중고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예상됩니다. 27페이지부터 보시면 10월 말에 진행되는 19기 5종 전회에서 14차 5개년 계획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민생, 경제,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의 성장 목표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정책 당국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에너지 식량 안보, 3세대 반도체 지원 등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중국 주가 지수의 단기적 변동성 확대 속에 14차 5개년 계획 관련 태양광, 풍력 발전, 그리고 국경절 연료 수혜 산업인 여행 관련 소비 업종을 선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신흥국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그 인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 좋았던 이유는 결국에는 유동성 프리미엄이 부과되었었기 때문인데, 현재 물가 수준이나 금리 수준을 봤을 때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부각될 게 뭐냐라고 보면은 이제 경기와 미국 대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지까지를 보면은 인도 같은 경우에 가계 지출이 지금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나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제조업을 보시면은 4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제조업 센티멘트나 업황 같은 걸 보시면 이제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제조업의 반등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 사실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그 중국에 대한 견제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중국 생산 공장을 대체할 국가가 조금 부각이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도입니다. 그 기대감도 이제 인도 주식시장의 바닥을 어느 정도 지지해줄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말씀드리겠는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 최근에 미국 쪽으로 수출이 조금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 수출 증가를 중심으로 주시장도 좀 완만하게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소비 심리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봉쇄령까지 발동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심리 회복이 조금 더 지연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그 중립 의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네, 먼저 질문하시죠. 예, 저 미국 시장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고점 찍고 약간 조정을 받는 양상에서 이제 경기 민감 가치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 고점을 뛰어넘고 이제 한 단계 더 지수가 레벨업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럴 때에도 이제 경기 민감 가치주가 투주로 나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전고점을 상회를 하려면 성장주가 좀 다시 움직여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금리 상승 국면이고, 경기의 턴어라운드는 그 국면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면 사실 성장주가 다시 한번 랠리를 좀 보이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그 대형 기술주에 대한 규제 관련된 보고서를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실 대형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들은 대선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선이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성장주에 대한 랠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들이 높고, 바이든이 된다라고 하면은 성장주가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방향성은 대선 결과에 따라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가치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한 국면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주가의 하단을 계속 좀 높여나가는 변으로는 좀 작용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 수급 관련해서요. 외국인들 매도 좀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동안 혹시 패시브 이벤트 연말까지 지금 예정돼 있는 거 있는지랑, 네.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바이든도 되든 트럼프가 되든 됐을 거라고 하면은 외국인 매도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시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되는 수준을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지. 네. 외국인 매도는 사실
이 패시브 관련 이런 정기 이벤트 없고요. 오히려 채권 쪽에 지수 편입이 있어서 이런 외국 자금이 들어오는 거는 채권 쪽에 많이 들어와서 주식시장은 사실 유동적으로 그냥 투자 시기에 따라서 좀 단기적으로 유출된 거로 보고 있고, 또한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누구든 중국에 대한 압박이 지속돼서 보고 있는 건 맞지만, 근데 핵심 분야로 봤을 때는 바이든은 오히려 조금 더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 민감 이쪽이 좀 더 인권 이쪽에 좀 더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보다는 바이든 당선이 조금 중부주의 시장에 대한 좀 우호적이다 보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자금이 사실 조금 유동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 유출되거나 이렇게 유입되기는 쉽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미국의 대중 압박이 특히 이런 코로나 이슈 이후에 너무 빈번하게 오히려 1배로 거의 나오는 이 상황에서 이쪽에 좀 더 민감한 움직임은 보여지고, 그래서 미국 대선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런 중국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이 부과되고 유입이 조금 더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그 해외 기업 쪽 말씀드릴게요. 82페이지부터 보시면 되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그 전략 쪽 뷰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 이제 미국 주택 경기 회복에 관해서는 페인트 회사나 그 집 인테리어 하는 회사들, 그래서 셔윈 윌리엄스나 홈디포 이런 회사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중국 쪽에서는 14차 5개년 계획 관련해서 친환경에너지 관련 기업들, 그리고 이제 곧 이제 쇼핑 시즌인데, 아마존 프라임데이나 알리바바 광군절 등이 곧 돌아옵니다. 이럴 때 쇼핑 관련된 회사들을 좋게 보고서 테이블에 정리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84페이지 보시면 저희 글로벌 스탁스10 추천하고 있는 것들 연초율 30% 정도 수익이 포트폴리오 수익이 나고 있고, 지난 9월 달에는 약 7% 정도 수익률이 확대됐습니다. 86페이지, 87페이지에 9월 리뷰와 10월 이제 저희 전망이 있는데, 일단 8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그 편입이후 수익률이 대부분 다 괜찮고요. 9월 달에는 용기슬리콘이나 NEC, 그다음에 창진신소재 등이 수익률이 한 달 동안 좀 괜찮았습니다. 편입 제외된 종목은 홈디포하고 케이던스 디자인인데, 편입 제외한 이유는 일단 좀 시간이 좀 돼서 편입한 시간에 대해서 좀 종목 교체 차원이 좀 컸고, 홈디포 같은 경우가 이제 셔윈 윌리엄즈로 대체가 됐는데요. 앞서 이제 기만연구원 발표한 신규 주택 착공이나 기준주택 판매 증가에 따른 이런 페인트 수 증가를 감안을 해서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체 종목인 유니트 소프트웨어는 최근에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카트라이더 같은 것들이 유니트 소프트웨어의 엔진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그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한 MS가 50% 정도 가까운 아주 독보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 그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기업 분석 넘어가세요. SK 하이닉스 도현 의원 발표해 주세요. 예, 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이닉스가 자료를 발표했는데 DDR5 D램을 출시를 했다라고,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제품 개발하고 나서 지금까지 파트너사랑 퀄을 진행을 했고, 퀄이 완료돼서 제품을 출시했고요. 연말부터 판매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이제 조만간에 삼성전자도 DDR5 제품 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DDR5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2021년에 전체 매출에서 한 10% 정도는 DDR5로 대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DR3 바뀔 때랑 DDR4 바뀔 때도 항상 이 반도체 업황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관련된 흐름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DDR4랑 DDR5랑 전공정 단에서 이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조 단가는 유지되는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붙는 제품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판매 단가가 더 높게 형성이 돼서 업체들 마진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좋은 이슈고요. 최근에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게임 콘솔이라든지 뭐 노트 PC 이런 거 수요 호조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파운드리 업황은 지금 뭐 업체들이 일부 고객들이 파운드리 용량 잡기 위해서 프리미엄까지 지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방 수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DDR5 관련돼서 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외에도 뭐 여러 업체들이 뭐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기판 업체들이 4에서 5 바뀔 때 기판 스펙이 변경되기 때문에 수혜가 가능하고, 테스트 하우스들, 그리고 DDR5는
포 대비해서 좀 많이 달라진 게 ECC라고 오류 이제 정정 회로가 원래는 기판에 붙는데 이게 칩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PMIC 칩이 이제 모듈마다 한 개씩 붙고, 그리고 이제 수동포자도 이제 더 붙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들도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SP 쪽에서는 얼마나 기여할 걸 보세요? 내년에 DDR5 화면에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 DDR4가 나왔을 때 3 대비해서 처음에 ASP가 한 10%에서 15% 정도 더 위로 붙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 단가는 이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다 수익으로 기록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메모리 고정거래 가격 추이가 4분기에 한 7% 정도 빠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1분기에 플랫, 그리고 2분기부터 다시 플러스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렇게 추정해놓은 숫자들 보면, 특히 뭐 연간으로 영업이익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거 보면 주가가 제대로 좀 움직여야 될 주식 같은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반등 국면에서 제일 못 움직인 주식 중에 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디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 회사가 뭐 주가가 뭐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이랑 같이 이제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뭐 현물 가격에도 반응을 하고, 고정거래 가격에도 뭐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에도 반응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제일 이제 상관관계가 높은 게 다음 분기에 영업이익의 이제 QOQ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2분기에 피크를 찍고 3분기에 뭐 1.3조로 한 30% 내려가고, 4분기도 한 30% 내려가기 때문에 그 다음 분기가 아직 시작이 안 됐거든요. 1분기가 이제 영업이익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그러고 있지만, 본격적으로는 이게 4분기가 이제 감익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영향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4분기에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4분기보다는 내년 1분기를 보겠죠. 근데 1분기는 이제 영업이익이 플러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주가가 좀 세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DDR3하고 4 나왔을 때 업황이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주가는 어땠는지 좀 보시죠. 주가도 다 몇 년도였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DDR4가 나왔을 때가 한 5년 정도 전이었고요. 그러니까 2016년도 월봉 한번 쳐보죠. 예. 말씀하시죠. 월봉 2016년도에 17년도 때 쭉 올라갈 때가 DDR4 나왔을 때고요. 그리고 DDR3 나왔을 때는 저 2012년도 저 정도 된. 예, 다음은 MMA 누락되는데요. 네이버 안재민 의원 발표해 주세요. 네, 네이버 어제 이제 공정위에서 쇼핑이랑 동영상 쪽에서 이제 검색과 이제 검색이 우월한 지위를 이제 좀 남용했다라는 이제 차원에서 공정위에서 이제 과징금을 쇼핑 쪽에 한 265억, 그리고 동영상에 2억을 좀 부과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수차례 나왔던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9월 달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부분들에서 저희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시면, 지금 사실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2018년 이후로 다 이제 개선이 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에는 영향이 별로 없고요. 이제 다만 이제 옛날에 2012년, 13년도에 네이버에 이제 쇼핑몰을 뭐 예를 들어서 10개를 좀 먼저 시켰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2018년 이후에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옛날에 조사 나온 것들이 좀 문제가 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 공정위 발표 내용을 보면 네이버가 그 쇼핑에서의 1위 사업자라는 것들을 이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실 이제 네이버 쇼핑의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좀 인지를 해준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거와 별개로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사실 이거 유사한 부분들이 이제 구글이 EU에서 벌금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그 하원에서 인터넷 플랫폼 반독점 관련된 이거 조사 이런 것들이 저희 인터넷 산업에 조금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성장하고 있는 성장통이라는 부분들에서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성장할 수 있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과징금 부과도 결국은 제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이고요. 구글이 EU에 벌금 받은 이후로 구글 쇼핑을 분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이버도 아마 네이버 쇼핑을 만약 이런 이제 그 검색의 독점적인 지위가 쇼핑이나 다른 사업에 연동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정부나 이런 쪽에서 얘기가 나오면 쇼핑을 분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쇼핑이 지금 거래 대금이 한 25조 원 정도 되고 1위 사업자임을 감안을 하면 지금 네이버에 속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분사를 검토를 하고 있는가요? 지금 네이버 자체가 이런 큰 사업부들, 웹툰, 쇼핑, 클라우드 등등의 서비스를 CIC, 컴퍼니 인 컴퍼니 형태로 지금 분사까지는 아닌데요. 그렇게 다 되어 있고요. 일부 웹툰이나 이런 것들은 분사를 했습니다. 근데 쇼핑은 지금 CIC 형태입니다. 저희는 그 쇼핑 쪽 같이 얼마 반영하고 있네, 밸류에이션이? 지금은 그렇게 따로 분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이버 전체 실적에서 제가 타겟 PR 30배를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따로 분리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데요. 거래대금 25조 원이고 쿠팡이 지금 한 약 20조 정도 올해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 한 10에서 15조 원에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시면은 네이버도 최소한 15조대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추정은 가능합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카카오 게임즈 계속 빠져서 있는데 최근 상황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카카오 게임즈 좀 이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PR 자체가 싸게 올라오지는 않았고 최근에 이제 IPO 시장이 조금 이렇게 과열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시가총액이 한 4조 정도 되니까 PR로 보시면은 40배에서 50배 사이에서 지금 거래가 되거든요. 내년도 어닝 기준으로요. 그래서 싼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연말에 11월 달에 엘리온이라는 이제 크래프톤이 개발하고 카카오 게임즈가 퍼블리싱하는 이 게임이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고 여기 관련된 이제 기대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요. 다시 이제 11월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이 게임의 성과에 따라서 방향성을 한 번 더 결정은 할 것 같아요. 위로 성공한다면 당연히 위쪽으로 갈 거고 좀 실패한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PC 게임 요즘 개발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반대로 유저들은 이제 아직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 이상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 마치겠고요.